폐하께서 거란에 잘 가 계시기만 한다면 제가 제상들의 목숨은 보전해드리겠습니다. 현종은 거란의 친조를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최질과 함께 이동하면서 최질의 무례한 말들을 견뎌야만 했었고, 양엽은 옆에서 최질의 조롱을 들으면서 어찌 저런 자가 상장군이란 직책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여도 예전 강조 같은 자는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있었고 무신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은 행동하였는데, 최질은 비열하고 저속하기 이를 데 없어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으니 이런 자가 고려의 상장군이라는 게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자에게 쫓겨 거란의 친조까지 가는 현종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져나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현종이 이번에는 양엽에게조차 서북면 행영도병마사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비밀로 하였고, 그 이유가 바로 최질을 죽이고자 하는 거였다는 것을 양엽은 꿈에도 눈치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현종은 옥새를 가슴팍에 든 채로 울먹거리며 비통해하고 있는 양엽에게 말하길, 양엽, 그리 울면서 힘들어하지는 말게.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거란으로 간다고 슬퍼하는 자네와 조정에 남아있는 모든 대신들이 밝게 웃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를 일이네. 그러니 그렇게 울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게. 그러자 양엽은 자기가 모시는 황제 폐하가 거란의 인질로 잡혀가는 이 와중에 좋은 일이 생겨봤자 얼마나 또 생기겠냐면서 현종의 말을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계속 울면서 어깨를 들먹거렸습니다. 이런 양엽을 위로하면서 진군하던 현종은 말이 걷는 속도를 점차 느리게 하여서 무리의 이동 속도를 늦추고자 노력하였고, 자꾸 시간이 지체되자 마음이 다급해진 최질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냐면서 짜증을 냈어요. 최질은 현종이 거란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말의 속도를 늦춘다고만 생각했기에 또 한 번 현종을 조롱하면서 겁이 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오라면서 전혀 신하답지 않은 막말을 시전했지만, 최질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현종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말이 걷는 속도를 늦추는 이유는 바로 서북면 행영도병마사가 최질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늘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자겸이 서북면 성에 잘 도착했다면 지금쯤이면 병마사가 자신의 서신을 받았을 테고 역적의 무리들을 처단할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시간을 늘려주어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돕는 것이었죠. 이쯤 현종의 서신을 받은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는 황제 폐하가 보낸 서신의 내용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는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지금 내 직접 역도들을 데리고 서경으로 가오. 내가 서경에 당도하는 즉시 역도들을 단칼에 처단해버리도록 하시오. 황제 폐하가 급하게 보낸 서신을 보고 믿을 수가 없던 병마사는 이자림에게 여러 번 이게 진짜냐고 물었고, 이자림은 한시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라면서 당장 성문을 걸어 잠그고 역도의 무리들을 처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병마사 또한 이 거사를 완벽히 성사시키려면 보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해 병사들을 시켜 성문을 잠그게 하고, 그 순간부터 그 누구도 성문 밖으로 나가거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을 했죠. 이때 최질에 의해 갇혀있던 기문은 최질이 황제 폐하를 거란에 보내기 위해서 서경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며 옥 안에서 통탄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옥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말하길, 내 이놈들, 당장 나를 여기서 풀어주거라. 너희가 그러고도 고려의 군사라 할 수 있냐? 고려의 군사라는 놈들이 할 짓이 없어서 너희가 모시는 군주를 거란에 팔아넘기는 것이냐? 거란이 어떤 놈들이더냐? 지난 전쟁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을 무참히 짓밟아 죽이고 모욕을 주던 극악무도한 자들임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란에게서 우리의 황제 폐하와 백성들을 지키고자 싸웠던 고려의 군사들이 어찌하여 상장군인 나를 옥에 가두고 황제는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며 거란의 속국이 되는 길을 가는 것이냐? 지옥불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를 여기서 꺼내도록 하라. 상장군 기문의 말을 듣던 병사들은 기문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였고 고개를 떨구며 기문을 옥에서 꺼내주었어요. 그리고 기문은 말을 타고 현종을 구하고자 서북면으로 빠르게 쫓아갔습니다. 그 시각도 서북면으로 달려오는 자가 있었으니 원성을 지키고 있던 지체문 또한 원성의 허락을 구하고 서북면으로 향하며, 황후마마, 지금은 마마를 지키는 것보다 역도들의 무리를 처단하고 황제 폐하를 구해내는 것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잠시 제가 다녀와도 괜찮겠습니까? 지체문의 말을 들은 원성은 제발 현종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면서 지체문이 서북면으로 이동하는 걸 허락하였고, 그렇게 서북면에는 현종과 역도의 무리, 기문과 지체문이 모두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박쥐는 아무래도 서경에서 무언가 벌어질 것 같다며 최질에게 서경에 들리지 말고 산으로 우회해서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현종이 너무나 순순히 친조를 허락한 것과 과거 서북면의 군사들이 반란을 진압고자 개경 근처까지 거의 왔던 일을 상기해보며 서북면 행영도병마사가 어쩌면 최질과 자신을 환영하지 않고 현종의 입장에 서서 공격을 해올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진은 최질에게 서경성을 지나지 말고 산길을 통해서 우회해서 가자고 제안을 했고 이 소리를 들은 현종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개경부유, 그대는 나를 끝까지 모욕하고자 함인가? 세상에 어떤 황제가 타국의 친조를 가면서 길을 놔두고 산을 통해 둘러가는가? 도대체 그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모욕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겠네. 말의 방향을 개경으로 돌리도록 하게. 현종이 발끈하면서 화를 내자 박진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된다는 박진을 최질이 별일 없을 것이라면서 안심시켰지만 이미 이들을 죽이기 위해 서경성 안에는 행영도병마사가 개경에서는 기문이 그리고 저 멀리서는 지체문이 동시에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현종과 역도의 무리들이 서경성 앞에 당도하였고 현종은 이자림이 자신의 서신을 도병마사에게 잘 전달했는지 그리고 도병마사는 자신의 뜻을 따라줄 것인지 확신이 서는 게 하나도 없었기에 성 앞에서 상당히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최질의 부하가 황제 폐하가 왔다면서 성의 문을 열라고 지시를 하였고 성을 지키던 병사는 잠시만 기다리라면서 곧 성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성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이들을 맞이하는 건 바로 무장한 서북면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역도의 무리들을 향해 활시위를 향했고 열린 성문으로는 무장한 병사들이 창을 들고 나와 역도의 무리들을 에워싸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서북면 행영도병마사와 이자림은 현종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직접 나와 최질과 박진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역도의 무리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라. 최질과 박진은 어쩔 수 없이 말에서 내렸고 박진은 자신의 말을 안 들은 최질을 노려보면서 분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침 그때 지체문과 기문도 도착하였고 기문은 서북면 행영도병마사에게 말하길 병마사, 내 긴히 청할 것이 하나 있소. 황제 폐하를 거란에 팔아넘기려 한 저 간악한 최질이란 자를 있게 한 게 바로 나이니 내가 저 자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주시오. 최질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개경에서 달려온 기문을 보면서 분해 어쩔 줄 몰라 했고 기문을 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죽였어야 했다며 분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기문은 칼을 꺼내어 최질의 목을 날려버렸고 그 칼날이 어찌나 날카롭고 거세었는지 최질의 목은 대굴대굴 멀리 굴러가 버렸죠. 기문은 쉬지 않고 옆에 있던 박진의 목도 쳤고 박진의 목 또한 멀리 굴러가서 최질의 얼굴 옆에 나란히 놓이게 됐어요. 기문은 2명의 역도 무리들을 처단하고 현종을 향해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어요. 성상폐하, 그동안 폐하께 면목이 없었사옵니다. 무관의 명예를 되찾고자 시작한 일이 무관의 명예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렸으니까요. 폐하를 거란에 팔아넘기려 한 저 역적을 절대 용서치 마시고 저런 역적을 만들어낸 저 또한 용서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신은 이만 떠나겠사옵니다. 라면서 최질에게 휘둘렀던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그 자리에서 자결하였습니다. 기문이 갑작스럽게 자결하는 모습을 보고 현종은 깜짝 놀라 고개를 옆으로 돌렸고 기문 상장군의 마지막을 본 병사들은 모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서북면의 성에서 최질과 기문 그리고 박진은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현종과 이자림의 기막힌 계책으로 인하여 무신들의 반란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과연 다음 고려거란 전쟁에서 역도의 무리들이 일거에 처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